예, 이에 대해서는 서울여대 조영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현입니다. 네. 심은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논문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다 다루지는 못하신 것 같고요. 일부분만 지금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은 그대로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요. 타이완 현대문학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가 아직은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인 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논문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연구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일반 논문의 2배 정도 분량이었어요. 제가 받은 그 발표문은.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이후에 관련 연구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세심한 작품 독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어서 그런지 연구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장질 간의 뭐 연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직은 많이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장에서 지금 그래서 보면 뭐 한국의 국문학 개념 형성에 대한 설명이 막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논문 주제와 관련이 뭐 2개를 비교하시겠다면 아예 비교 방향으로 가시든지 근데 비교도 아니고 그냥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장 1절에서도 중국 대륙 쪽 얘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일반 문학사에 나오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어서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3장일 텐데요. 3장에서는 뭐 다양한 언어가 충돌하는 그 식민지 타이완이라는 공간에서 좌익 작가들이 선택한 언어적 정체성 그리고 현실 반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이야기 그 작품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을 언급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작품을 아주 열심히 잘 분석하셨지만 이게 이제 그 제한된 작품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그 1장이든 2장이든 언급하셨던 내용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보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핵심적인 논의 부분이 해당될 텐데요.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그 사회적 리얼리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면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 그런 구분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 타이완에서는 이제 그 중국이 아니라 타이완에서는 그런 이제 그 자유문학 개념의 확장. 그래서는 아마 청팡밍의 그 문학사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어떤 개념 구분 그리고 타이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자유문학의 어떤 특징들에 입각해서 개념을 확장할 필요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기 지금 뭐 작품 창작한 시기를 보면 저울 같은 경우는 26년이고 31년인데 아직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20년대 초부터 언급은 됩니다만 공식화된 거는 30년대 초반이 3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작가들이 자위계열로 지금 우리가 뭐 쉽게 분류를 하지만 얼마만큼 그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또 거기에 따른 창작 방법을 정말 이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뭐 사회적 리얼리즘 이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들은 자익 작가로서 작품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비판적 현실주의적인 어떤 관점의 작품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다루시는 작가들 작품들을 이 시기에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 부분이 좀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2가지는 번역에 대한 부분인데 뭐 1가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목 번역. 일단 청제라고 해서 원래 이 원제의 청제 쌍따옴표로 강조가 되어 있죠. 원 작품 자체가.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저울을 작가가 일부러 강조를 했다. 그래서 저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이런 연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표기 당연히 이 강조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번역어는 저울로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저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뭐 저울 한 대 정도 의미일 텐데 이거를 저울로 번역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뭐 의구심 같은 것도 잠시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두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금 화상으로만 봐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 진짜 굉장히 긴 분량의 논문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심지어 발표를 할 때는 몇 장은 다루지를 못하고 3장만 다루는데요. 약간 변명처럼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장과 저 사이가 연결이 안 되고 연구 목적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신데요. 이게 제가 원래 예당초 계획했던 논문의 연구 목적이 사실 약간 변하면서 그렇지만 그 당초 기획안에 얘기했던 대만 신문학과 자입 작가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어떻게든 연결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야기가 좀 어수선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학술연대의 기획 주제로 문학의 정전, 그, 그 부분을 들어서요. 원래 애당초 목적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신문학기하고 대만 신문학기에 그 굉장히 근대적인 장르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국문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고 발전되는 그 지점을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구성과 어떻게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 있을지 좀 비교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자기 작가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길어지면서 앞으로 질문하고 치면서 좀 수송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논문을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초점을 좀 분명히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가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대만 신문학 분야의 대만 신문학이 형성되는데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은데 그 외에 일본의 근대문학 실천의 영향이 동시적으로 있었고라는 걸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핵심, 그러니까 이 대만 부분은 대만 백화문 부분과 대만 백화문 부분, 대만 백화문 창작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논한 학자들이 대부분 일본 유학생 출신이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나머지 일본 창작과 중국 백화문 창작 부분을 핵심만 다루려고 하면 핵심이 다소 상식적인 수준밖에 남지 않아서 세부하게 다루기는 너무 길고 내가 보는 상식적인 내용을 나열하게 됐는데 이 부분 역시 좀 나눠서 언급하면서 정말 그만 후보도 했고요. 성장은 성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대만의 연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저한테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탈출 중 잘됐구나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그 자유 부분을 제가 어떤 건 그 자유작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자유문학으로 제정하는 걸로 언급하면서 사랑상의 토지를 좀 마련해 주고자 했었는데, 이게 조금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도 34년이 넘어가면 32년 이쯤이 돼야 본격적으로 그냥 프로문학의 창작 방법이나 작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거든요. 그 이전 작품이 자유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국문학을 하시는 분 특히 많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맨 처음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신경문학이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문학계에서 다룰 때 이들 작가를 자입작가로 특히 라이노 같은 작품은 자유문학을 전전하겠다고 하는 평가까지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다 보니 이들 자입작가로 일을 명명하게 됐고 그 안에서도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각 기대 작가들이 사회 문제의식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었고 그걸 어떻게 작품을 형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지 못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잘 표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따옴표 부분을 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도 이 따옴표를 붙일까 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한글 번역본에 나온 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읽으면 그 번역본으로 작품을 분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화된 어떤 번역 상태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번역본에 나온 대로 저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저울에 따옴표가 떼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떼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울만 따로 다른 작품에서 이 저울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정치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고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꼭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현 선생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지요? 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중 그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